60세 이상이라면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다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조용히 사라지고 혈관은 서서히 막히고 몸은 매일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는 오해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힘이 빠지는 거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나이를 이유로 힘을 잃는 게 아니라 놓치고 있는 작은 생활 습관 때문에 몸이 약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습관들을 단 일주일만 바꾸면 근육이 깨어나고 혈관이 다시 살아 움직이며 몸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생활 습관 톱5를 알게 되고 그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도 여러분의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같은 연령대의 많은 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과학적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근육은 70세 이후에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80세 이상 노인도 단 2주 동안 특정 생활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 하체 근력이 15%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믿기 어렵지요.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훨씬 탄력적이고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놓치고 있는 습관 하나가 10년 후 근육의 1/4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인 주제가 있습니다. 노화가 근육 감소의 주된 원인인가? 아니면 생활 습관이 더 큰 원인인가? 많은 연구자들이 말합니다. 생활 습관을 교정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해서 나이 자체보다 습관의 영향이 더 크다고요.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내 몸을 잘 돌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신다면 이번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힘이 빠지고 손주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 기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단 일주일만 생활 습관 몇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10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눈을 뜨자마자 바로 휴대폰을 확인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침대에 그대로 누워 계시다가 시간이 흘러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아침의 첫 10분은 하루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한 가지 널리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 직후의 혈압은 하루 중 가장 불안정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아침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치솟거나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는 순간이 바로 이 아침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의 첫 움직임이 특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침 첫 10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너무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3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가볍게 어깨를 돌리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근육과 혈관에 신호를 보내는 강력한 시작이 됩니다.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핀란드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침 기상 후 10분 동안 스트레칭과 호흡 운동을 한 그룹은 6개월 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0% 낮아졌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지만 몸은 작은 자극을 매일 반복적으로 받을 때 가장 크게 변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이 드시지 않나요? 나는 늘 아침에 약을 먹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물론 약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과 결합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약이 몸속에서 잘 작동하기 위해서도 근육과 혈관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효는 기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지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아침을 여유롭게 시작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은가? 아니면 빨리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나은가? 일부 학자는 아침의 여유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춘다고 강조합니다. 반대로 어떤 연구자는 혈액이 가장 끈적이는 아침에 움직여야 혈류가 개선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의 첫 10분이 하루 건강의 열쇠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오래 누워있지도 말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도 마십시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고 심호흡을 하고 관절을 풀어주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 짧은 순간이 근육을 깨우고 혈관을 보호하고 뇌를 맑게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침을 허투루 보낸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단 10분만 바꿔도 오후에 느끼는 무거움과 피로가 달라집니다. 아침 10분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살아가는 힘을 예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알람이 울리면 바로 휴대폰 대신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몸과 대화를 나누듯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10년 뒤에 여러분 몸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커피를 떠올립니다. 어떤 분은 약을 챙기기 위해 물을 억지로 한 모금 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혈관과 근육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선 널리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 직후 한 잔의 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 위험을 줄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심근경색 발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막혀있던 혈관을 흐르게 하고 근육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 장수마을에서는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작은 찻잔에 나눠 마시는 풍습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단순한 습관 같지만 이 마을은 고혈압과 뇌졸중 발병률이 평균보다 40%나 낮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이 위와 혈관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깨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온도에 따라 위장 운동과 혈압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지혜라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나는 하루에 물을 많이 마시는데 왜 피곤하고 다리가 붓는 걸까? 양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저녁 늦게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몸은 소화와 배설의 과부하가 걸려 혈관과 신장이 더 지칩니다. 반대로 아침에 나누어 마시는 작은 물 한 잔은 혈류를 깨우고 근육에 산소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찬물이 신진대사를 자극해서 더 좋다는 주장과 따뜻한 물이 위와 간의 부담을 덜어 더 안전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지요.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있습니다. 아침에 공복으로 마시는 물 한 잔은 필수다. 물의 온도나 양은 조절할 수 있지만
마시는 시점은 반드시 아침이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을 약처럼 드세요. 목이 마를 때만 찾는 게 아니라 몸이 필요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 주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의식하지 않으면 쉽게 탈수 상태가 됩니다. 탈수는 단순히 갈증이 아니라 근육경직, 혈액끈적임, 두통, 집중력 저하를 불러오는 조용한 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물을 제대로 챙겨 드셨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바로 내일 아침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눈을 뜨고 세수를 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삼키는 것. 그 순간 혈관은 부드럽게 열리고 근육은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을 준비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의 시작이 이렇게 다르다면 1년 뒤, 5년 뒤 여러분의 몸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단순한 물 한 잔이지만 그 습관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되돌리고 근육의 피로를 줄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꼭 기억하세요. 약보다 먼저, 커피보다 먼저 물 한 잔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몸을 지켜내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비밀입니다. 아침에 물 한 잔으로 혈관을 깨웠다면 이제는 근육을 깨워야 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걸어 다니니까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 근육은 걷기만으로는 충분히 자극되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 반응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몸을 깨워주는 작은 동작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널리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인의 하루 근육 활동 시간이 20분 이하일 경우 낙상과 골절 위험이 3배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근육을 깨우는 자극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작이 좋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침대 옆에서 두 손을 허벅지에 얹고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 그리고 의자 끝에 앉아 발끝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만 해도 다리 근육이 눈을 뜹니다. 이 두 가지 동작은 허벅지와 종아리를 동시에 깨우는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독일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아침마다 단 3분간 무릎 굽히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6개월 후 입주자의 70% 이상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다고 보고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많아도 자극을 주면 즉각 반응합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몸을 속이는 착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나는 무릎이 아픈데 이런 동작을 해도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무릎이 아픈 분일수록 오히려 더 가벼운 근육 자극이 필요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더 약해지고 결국 관절 부담이 더 커집니다. 물론 통증이 심하다면 무리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발끝 들기 같은 부담 없는 동작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의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근육을 강화하는 데에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노인에게는 가벼운 자극을 꾸준히 주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근육은 반드시 매일 깨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도는 달라도 자극 자체는 피할 수 없는 필수 조건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 근육 동작은 마치 전등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켜지 않으면 하루 종일 어둡게 지내는 거지요.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한 번만 켜주면 하루 종일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근육의 스위치를 켰는가? 만약 아니라면
내일 아침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 2분. 무릎 굽히기 10회, 발끝 들기 10회. 이것만으로도 혈액이 근육으로 몰리고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생각해보세요. 계단을 오를 때, 시장을 걸을 때, 손주와 함께 놀 때, 다리가 무겁지 않다면 얼마나 삶이 달라질까요? 바로 그 차이가 아침의 작은 동작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근육의 스위치를 켜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근육을 깨웠다면 이제는 호흡을 다스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숨 쉬는 게 무슨 특별한 일이냐,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숨은 저절로 쉬어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 뇌와 심장, 그리고 근육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는 고혈압 관리 방법 중 하나로 호흡 조절 훈련을 권고합니다. 호흡은 단순한 공기 교환이 아니라 혈관을 열고 뇌에 산소를 공급하며 근육의 회복력을 키워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전통 요가에서는 하루에 5분씩 코로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프라나야마라는 호흡법을 권합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서 이 방법을 실천한 70세 이상 노인들이 8주 후 실제로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mm가량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호흡의 힘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지요.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나는 숨을 잘 쉬고 있는데 왜 여전히 피곤할까? 문제는 대부분 얕은 호흡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폐활량은 줄어들고 어깨와 목의 근육이 긴장되면서 숨이 가슴 위쪽에서만 얕게 오르내리게 됩니다. 이때 산소 공급은 부족해지고 피로와 무기력은 더 커지게 되지요. 의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호흡 훈련이 실제로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가? 어떤 학자는 심리적 안정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다른 학자는 생리적 변화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의견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흡을 의식적으로 고르면 몸과 마음 모두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안내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며 3번 깊게 숨 쉬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들이마시고 입술을 오므려 6초 동안 내쉽니다. 이때 어깨는 긴장을 풀고 배가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도록 해주세요. 이 동작을 3회 반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1분이 뇌에 맑은 산소를 보내고 심장의 박동을 안정시키며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꿉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오늘 여러분의 숨은 깊었습니까? 아니면 얕았습니까?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얕은 숨은 몸을 무겁게 만들고 깊은 숨은 몸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 차이를 느끼는 순간 호흡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계단을 올라도 덜 숨차고 대화를 나눌 때 목이 편안하고 잠잘 때 더 깊이 잠드는 것.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숨 고르기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근육을 깨운 뒤 반드시 숨도 고르십시오. 호흡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여러분의 뇌와 심장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보세요. 저녁을 먹고 나서도 TV 앞에 앉아 과자 봉지를 뜯거나 라면 한 개쯤 끓여 드신 적 있으시죠? 혹은 잠들기 전에 배가 출출하다며 빵이나 과일을 집어 드신 적도 있을 겁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 작은 습관이 혈관과 근육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밤, 늦게 먹은 음식은 낮에 먹은 음식보다 훨씬 더 쉽게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은 저녁 이후에 둔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높게 오르고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바뀌어 혈관을 압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밤 간식은 단순한 칼로리가 아니라 혈관을 조용히 막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한 대학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밤 10시 이후 간식을 먹는 그룹과 저녁 식사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두 그룹의 혈압, 체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났습니다. 늦은 밤 간식을 즐긴 그룹은 혈압이 평균 10mol/m 상승했고 체중은 2일 늘었으며 콜레스테롤도 악화되었습니다. 반면 간식을 끊은 그룹은 오히려 혈관 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나는 과자나 라면 대신 과일을 조금 먹는데 그것도 나쁠까요? 과일도 문제입니다. 과일 속 천연 당분 프럭토스는 밤에는 잘 소모되지 않고 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당뇨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더욱 위험하지요. 따라서 밤 늦게 먹는 모든 음식은 종류를 막론하고 혈관을 압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적당한 야식은 오히려 수면을 돕는다는 주장과 야식은 대사와 호르몬을 교란시켜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연구들은 대체로 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늦은 밤 간식은 노인의 혈관과 근육을 가장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습관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밤에 배가 고프면 간식을 찾기 전에 먼저 물을 한 잔 마셔보세요. 많은 경우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합니다. 그 한 잔의 물이 허기를 줄여주고 불필요한 야식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저녁 식사 때 단백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그래야 밤에 허전함을 덜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어젯밤 무엇을 드셨습니까? 그 답이 과자, 빵, 라면이라면 오늘부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늦은 밤 간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근육을 서서히 갉아먹고 혈관을 조용히 막아버리는 무서운 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 간식을 참는 선택이 1년 뒤 여러분의 혈압 수치를 지켜주고 5년 뒤 여러분의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밤 간식을 끊는 것은 음식 하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오늘 밤부터 늦은 밤 간식은 반드시 멈추십시오. 그 순간부터 혈관은 가벼워지고 근육은 다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의자에 앉아 보내십니까? TV를 보면서 식사 후에 혹은 책을 읽을 때도 대부분 앉아 계시죠. 나이 들수록 움직이는 것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도 체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앉아있는 시간이 근육과 혈관을 가장 조용히 해치는 습관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져 다리에 혈액이 고이고 혈관 벽에 부담이 쌓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이면 조기 사망 위험이 60%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걷지 않는 시간이 길수록 심장과 근육이 동시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호주의 한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두 그룹으로 나눠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은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앉아 있었고
다른 그룹은 3시간 이하로 앉았습니다. 2년 후 첫 번째 그룹은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 12% 감소했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그룹은 근육량이 거의 유지되었고 혈관 건강 지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가가 건강의 결정적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나는 매일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그래도 앉아있는 시간이 문제일까요? 네, 문제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운동하는 것만으로는 앉아있는 시간을 상쇄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sitting disease, 즉 앉아있는 질환이라고 부를 정도로 장시간 앉아있는 것 자체가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간주됩니다. 의사와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한가?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오래 앉아있지 않는 것, 그리고 앉아있을 때도 30분마다 일어나 몸을 흔드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TV 광고가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광고 시간은 대체로 3분 정도 되는데 그 시간에 일어나 팔과 다리를 흔들거나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은 다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또 식사 후에는 바로 앉지 말고 5분이라도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허리와 다리 근육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몇 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 있었는가? 만약 그 답이 5시간, 6시간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앉아있는 자세는 단순히 척추에 무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힘을 빼앗고 혈관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난 선택이 1년 뒤 여러분의 다리를 지켜주고 10년 뒤 여러분의 혈관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결국 큰 결과를 만듭니다. 내일은 TV 앞에 앉을 때 알람을 맞춰 보십시오. 30분마다 알람이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한 번씩 몸을 움직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허리와 다리를 10년 더 젊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 소금이나 장아찌, 젓갈이 빠지는 날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조금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 짠맛은 노인 건강을 가장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약하게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하sob기 이하로 권장하지만 실제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10글 훌쩍 넘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해안 마을 주민들은 평생 짠 젓갈과 절임 음식을 즐겨왔습니다. 이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나트륨 과잉 섭취가 위점막뿐만 아니라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결국 근육으로 가는 혈류까지 방해한다고 보고합니다. 짠맛이 단순히 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서서히 해치고 있는 것이지요.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나는 소금을 많이 쓰지 않는데 왜 혈압이 높을까? 문제는 숨은 나트륨입니다. 빵, 라면, 가공식품, 심지어 달콤한 음료에도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소금을 뿌리지 않아도 이미 음식 속에는 충분히 지나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저염식이 모든 노인에게 무조건 좋은가?
일부 연구는 나트륨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대인의 식습관을 고려할 때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소금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금을 줄이는 건 맛을 잃는 게 아니라 건강을 되찾는 겁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간을 강하게 하지 않고 대신 레몬즙, 후추, 마늘, 파 같은 향신료를 활용하면 음식은 충분히 맛있으면서도 혈관에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장아찌나 젓갈 같은 음식은 소량만 곁들이고 대신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면 훨씬 안전하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오늘 내가 먹은 음식 중 짠맛은 얼마나 되었는가? 만약 대답이 거의 매 끼니마다라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짠맛은 잠깐의 기쁨이지만 결국 평생의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소금 한 꼬집을 덜어낸 선택이 1년 뒤 혈압을 낮추고 5년 뒤 뇌졸중 위험을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바로 생명을 구하는 힘이 됩니다. 내일부터는 짠맛 대신 신선한 맛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근육을 지키고 혈관을 살리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자면 몸이 더 회복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늦잠 습관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근육과 혈관의 회복을 방해하는 위험한 생활 방식이 됩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은 몸의 회복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수면은 오히려 대사를 떨어뜨리고 혈당 조절을 망가뜨리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노인의 수면 시간이 하루 9시간을 넘으면 오히려 사망 위험이 30%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수면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해도 위험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규칙적으로 아침 7시 이전에 기상한 그룹과 항상 9시 이후에 일어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단 6개월 후 첫 번째 그룹은 하체 근육력이 평균 12% 향상되었지만 두 번째 그룹은 오히려 8% 감소했습니다. 늦잠이 근육을 서서히 빼앗아간다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나는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수면의 총량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리듬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햇빛과 함께 깨어나고 어두워지면 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호르몬 분비가 불안정해지고 근육 회복과 혈관 수축 이완 기능이 망가집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늦잠이 건강에 해로운 주범인가? 아니면 단지 늦게 자는 생활 습관의 결과일 뿐인가? 하지만 많은 연구는 두 가지가 서로 얽혀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은 노인의 근육과 혈관 건강에 모두 해롭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침 햇빛을 알람으로 삼으세요.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생체 시계는 다시 맞춰집니다. 그리고 기상 후 30분 안에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몸은 오늘도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늦잠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침을 깨우는 작은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아침 나는 몇 시에 일어났는가? 만약 늘 8시, 9시 이후라면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당기셔야 합니다. 하루에 15분씩만 기상 시간을 앞당겨도
한 달 뒤에는 아침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선택이 1년 뒤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주고 10년 뒤 여러분의 혈관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늦잠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니라 삶의 건강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내일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순간부터 몸은 다시 젊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놓치기 쉬운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늦은 밤 간식, 장시간 앉아있기, 짠맛의 유혹, 그리고 늦잠 습관.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의 몸을 조용히 약하게 만들고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습관들을 끊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널리 알려진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70세 이후에도 충분히 새로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연구에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회복한 노인들이 단 6주 만에 근육량을 평균 10% 이상 늘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회복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5세의 한 여성은 매일 늦잠을 자고 밤마다 과자를 먹던 습관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한 뒤 가볍게 무릎 굽히기를 시작했지요. 그리고 늦은 밤 간식을 줄였습니다. 단 3주 만에 그녀는 계단을 오를 때 덜 숨이 차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도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이 줄어드는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몸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아닙니다. 몸은 놀랍게도 지금부터의 선택에 반응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세포는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근육 섬유는 작은 자극에도 다시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몸이 회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은 새로운 습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노인의 회복 속도가 젊은이와 동일할 수 있는가?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는 속도는 늦을 수 있어도 방향은 분명히 같다고 강조합니다. 즉, 노인의 몸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회복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는 만큼 돌려줍니다. 내일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시작하면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차이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예전보다 덜 피곤하네? 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작은 신호가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내 몸을 회복의 길로 이끌었는가? 만약 아직이라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오늘 내린 작은 결정이 내일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1년 뒤에 독립적인 삶으로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걷고 친구들과 시장을 다니며 웃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습관 교정에서 시작됩니다. 몸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회복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습관을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몇 년이나 걸리겠지.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단 일주일만 달라져도 몸은 즉각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의 신호를 보여줍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습관과 수면 습관을 단 7일만 교정해도 혈압 수치와 혈당 지표가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늦은 밤 간식을 끊고 아침 스트레칭을 시작한 노인 그룹이 단 일주일 만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mR 가끔 낮아지고 기상시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례도 있습니다. 68세의 한 남성은 평생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라며 늦잠을 습관처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권유로 단 7일만 아침 기상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아침 물 한 잔과 가벼운 무릎 굽히기를 실천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오후에 졸음이 줄어든 변화를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단 7일을 투자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7일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에게는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근육은 매일 조금씩 깨어나고 혈관은 매일 조금씩 열립니다. 그 누적 효과가 단 7일째 되는 날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단기간의 습관 교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일부는 효과가 일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단기 변화가 자신감과 동기를 불러일으켜 장기적인 습관 형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처음의 작은 성공 경험입니다. 일주일의 기적은 단지 시작일 뿐 더 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씨앗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의 변화를 믿기 전까지는 어렵지만 한 번만 경험하면 절대 멈추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주일만 바꿔도 달라지는 몸의 신호는 분명합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이 더 쉽게 떠집니다. 이 신호들이 여러분에게 계속하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단 7일만이라면 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길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년, 5년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선은 단 7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뒤 여러분이 계단을 오를 때 덜 숨차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더 가볍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변화 아닐까요?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더 큰 회복의 길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7일,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몸과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생활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의 첫 1분, 물 마시는 습관, 근육을 깨우는 동작, 숨 고르기의 힘. 그리고 반대로 늦은 밤 간식, 장시간 앉아있기, 짠맛의 유혹, 늦잠 습관이 어떻게 몸을 조용히 해치고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루의 작은 습관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먼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미 늦었다고 스스로를 단념하지 마십시오. 몸은 여전히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작은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단 하루, 단 일주일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여줄 것입니다. 많은 연구가 말합니다. 좋은 습관을 실천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을 더 오래 유지하고 혈관을 더 깨끗하게 지켜냅니다. 심지어 70세, 80세가 넘어도 회복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운동이나 값비싼 약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용기를 얻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도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버튼 누르기가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습관을 바꾸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손주와 함께 걷고 계단을 가볍게 오르며 웃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날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의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의 결정을 고맙게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단 한 달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병원비의 절반을 줄일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와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 진료 현장에서 만난 환자들 중에도 약봉지가 가득한 분이 있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혈관약, 하루에도 7알, 8알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달 동안 생활 습관을 바꾸자 혈압이 내려가고 당 수치가 조절되며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죠. 단순히 병원비 절감이 아니라 몸이 가벼워지고 삶이 다시 환해지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5가지 기적의 좋은 습관과 3가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생활 습관을 모두 알게 됩니다. 아침 식사에서 어떤 음식을 더 해야 하는지, 저녁에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그리고 단 10분의 걷기가 어떻게 뇌혈관을 살리는지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시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같은 연령대의 다른 분들과 작은 연결의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반전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는 어쩔 수 없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점점 더 강조하는 것은 생활 습관의 힘입니다. 유전보다, 약보다, 병원을 몇 번 더 가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습관만으로는 부족하다, 약이 필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논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70% 이상의 질환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 과연 어느 쪽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마을 보건소에서,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삶에서 이미 확인된 결과입니다. 한 달 만에 꾸준한 실천이 병원 대신 공원으로, 약값 대신 여행 경비로, 두려움 대신 희망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10년 뒤, 지금보다 더 많은 약을 드시며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습관을 바꿔 스스로 걸을 힘을 지니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알려드릴 이 습관들을 놓치신다면 10년 뒤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지고 뇌혈관이 조용히 막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집중해 주세요. 오늘 이 12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어떤 분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어떤 분은 곧바로 커피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사로서 꼭 권하고 싶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물 한 잔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한 잔이 뇌혈관을 깨우고 병원비를 줄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주류 의학계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 우리 혈액은 농도가 진해져 있습니다. 밤새 수분을 잃었기 때문이죠. 이때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혈관의 부담이 줄어들며 뇌졸중 같은 큰 사고를 예방하는 힘이 생깁니다. 심근경색, 뇌출혈 위험이 아침 시간대에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 한 잔은 이를 완화해주는 자연스러운 약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일본의 일부 마을에서는 아침 물 건강법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기상 직후 500ml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병원 방문 횟수가 적고 약값 지출도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순한 물 한 잔이 세대와 문화를 넘어 전해지는 기적의 습관이 된 것이죠. 물론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이 부담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커피나 차도 수분 공급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요. 하지만 임상적으로 볼 때 기상 직후에 맑은 물 한 잔만큼 순수하게 혈관을 보호하는 습관은 드뭅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수분을 빼앗을 수 있고 채는 카페인이 들어있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깨끗한 물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70대 여성분이셨는데 늘 아침마다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차도가 크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기상 직후 물 한 잔을 꼭 마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이 두렵지 않아요. 약을 줄인 것은 아니었지만 두통으로 병원에 추가 방문하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커피보다 먼저 물 한 잔을 드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습관은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내일 아침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맑은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이 뇌혈관을 살리고 약값을 줄이고 마음의 평안까지 선물합니다. 물의 온도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찬물은 위장에 갑작스러운 자극을 줄 수 있고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돕기 때문입니다. 또 양은 200ml에서 300ml 정도, 종이컵 한 컵 반이면 충분합니다. 욕심을 내어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작은 습관을 매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 물 한 잔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뇌혈관을 깨우고 병원비를 줄여주는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내일 아침 이 작은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분은 밥 한 공기에 김치만 드시고 어떤 분은 빵 한 조각과 커피로 때우십니다. 그러나 아침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근육과 뇌혈관, 그리고 병원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그 열쇠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주류 의학계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지키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매년 1년 2%씩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부터 단백질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걷는 힘이 약해지고 쉽게 넘어지고 결국 병원 침대에 눕게 됩니다. 그때마다 늘어나는 병원비, 상상만 해도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하루 종일 기운이 유지되고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반면 빵이나 떡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한 그룹은 오후에 피로감이 심하고 병원 진료가 잦았습니다. 결국 아침 한 끼가 하루의 건강과 병원비를 가르는 셈입니다. 조금은 독특한 사례도 있습니다. 독일의 어떤 지역에서는 아침의 삶은 달걀과 치즈를 반드시 곁들입니다. 그 지역 어르신들은 근육량이 또래보다 높고 80세 이후에도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는 비율이 높다고 보고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습관이 단순히 전통 음식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건강 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침 단백질보다 전체 하루 섭취량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환자들을 보면 하루 3끼 중 아침에 단백질을 소홀히 한 분들이 가장 빨리 체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침의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늘 아침을 거르거나 빵과 커피로만 시작했습니다. 낮에 쉽게 지치고 당뇨약을 늘려야 했습니다. 제가 단백질 중심 아침을 권했습니다. 계란 흰자 2개, 두부 반모, 우유 1잔. 단 한 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젠 손주랑 놀아도 지치지 않는다고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내일 아침 단백질 없는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근육과 혈관을 지키는 음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약값과 병원비를 줄이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계란, 두부, 생선, 그릭 요거트 같은 간단한 단백질 음식이면 충분합니다. 부담스럽다면 삶은 달걀 하나, 두부 반 모만으로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입니다. 단백질 아침 식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보호하고 병원비를 줄여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생활 습관. 내일 아침부터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걸음이나 걷고 계십니까? 요즘은 무릎이 아파서 잘 못 걸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단 10분 걷기만으로도 뇌혈관이 열리고 병원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주류의학에서 확립된 사실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혈관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줍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에 10분 정도만 빠르게 걸어도 혈압이 내려가고 당 수치가 안정되며 심장질환 위험이 줄어듭니다. 약으로는 얻기 힘든 자연스러운 효과입니다.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일 10분씩 걷게 했습니다. 단 3개월 후 병원 방문 횟수가 30% 감소했습니다. 약을 줄인 사람도 있었고 기운이 살아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걷기는 최고의 약이다. 또 한 가지 독특한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이탈리아의 한 마을에서는 저녁 식사 후 어르신들이 골목을 함께 걷는 전통이 있습니다. 라 파세지아타라고 불리는 이 습관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혈관을 청소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그 결과 이 마을의 뇌졸중 발생률은
주변 지역보다 낮았습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10분은 너무 짧다, 최소 30분은 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30분을 목표로 하면 지치고 금세 포기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단 10분이라도 매일 걷는 것이 한 달에 몇 번 1시간을 걷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늘 운동은 나와 상관없다며 병원만 오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분만 걸어보세요.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 전에서 내려 걸으셔도 됩니다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 수치도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병원 대신 공원에 가는 시간이 늘었다며 웃으셨습니다. 병원비는 줄고 삶의 질은 올라간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하루 1분을 걸을 수 있으신가요? 집 앞 골목, 마트 통로, 아파트 계단.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걸음을 떼는 용기입니다. 걷기의 구체적인 효과를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관을 살립니다. 혈액이 원활히 돌며 뇌로 가는 산소가 늘어납니다. 둘째, 근육을 회복시킵니다. 다리와 허리 근육이 강화되어 넘어짐과 골절을 예방합니다. 셋째, 마음을 지켜줍니다. 걷기는 우울감과 불안을 줄이고 뇌의 활력을 회복시킵니다. 이 3가지는 곧 병원비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약을 줄이고 검사 횟수를 줄이고 병원 대신 시장과 공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내일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10분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혈관을 깨우고 근육을 살리고 마음을 치유하는 기적의 습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식사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점심은 대충 먹어도 저녁은 잘 먹어야지 하며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가득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녁 한 끼의 선택이 뇌혈관을 지키고 병원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분기점이 됩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에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자는 동안 혈관이 쉬지 못합니다. 이는 곧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위험을 키웁니다. 반대로 저녁에 가볍고 뇌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면 밤새 뇌혈관이 회복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저녁을 늦게 또 무겁게 먹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55%나 높았습니다. 반대로 저녁을 일찍 가볍게 먹는 사람들은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높아져 다음날 병원 진료가 줄었습니다. 저녁의 타이밍과 음식 선택이 약보다 강력한 처방이 된 셈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일부 마을에서는 저녁 식사에 반드시 생선, 올리브유, 채소가 포함됩니다. 이른바 지중해 식단이죠. 이 지역 어르신들은 80세가 넘어도 활발히 걷고 병원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비밀은 약통이 아니라 매일 저녁 식탁 위에 황금 음식 조합에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저녁을 건너뛰는 것이 더 낫다는 간헐적 단식 옹호론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저녁을 아예 굶는 것이 혈당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노년층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볍고 균형 잡힌 저녁이 뇌혈관을 지키는 더 안전한 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늘 저녁에 라면과 김치를 드셨습니다. 간단하면서 든든하다고 하셨지만 혈압은 계속 오르고 부종 때문에 힘들어 하셨죠. 제가 라면 대신 두부와 생선, 채소로 저녁을 바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단 3주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다리 붓기가 줄었으며 병원비가 줄었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작은 식탁의 변화가 만든 큰 차이였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저녁 어떤 음식을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뇌혈관을 보호하는 황금 음식을 드실 건가요? 구체적인 권장 음식은 이렇습니다. 생선, 특히 고등어, 연어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두부 콩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등 항산화 작용이 강한 채소, 올리브유, 기름을 줄이되 좋은 지방을 보충합니다. 이 네 가지 조합은 저녁을 가볍게 하면서도 뇌혈관을 보호하는 최고의 황금 메뉴입니다. 정리하자면 저녁 식탁은 혈관을 살리고 수면을 회복시키고 병원비를 줄이는 황금의 기회입니다. 내일 아침의 건강은 오늘 저녁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단맛, 누구나 좋아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입맛이 둔해지면서 더 달콤한 음식을 찾게 되지요. 하지만 의사로서 꼭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친 당분 섭취는 조용히 뇌혈관을 해치고 병원비를 눈덩이처럼 불리는 주범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설탕이나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당뇨는 단순한 혈당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과 심장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뇌졸중, 치매, 심근경색 모두 당분 과다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3,000명을 10년간 추적했더니 하루 평균 단 음료 한 잔 이상 마신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2배 높았습니다.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세포 자체가 설탕에 손상을 입는다는 결과였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설탕 대신 꿀이나 대추야자를 사용합니다. 같은 칼로리지만 혈당 반응이 완만해 뇌혈관에 부담이 덜합니다. 이 마을 노인들의 당뇨 유병률은 주변 도시 지역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즉, 당을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현명한 대체가 답이라는 교훈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은 뇌의 에너지원이니 적당히 섭취해야 한다. 맞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요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적당히가 어렵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의 가공식품과 단 음료는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릴 만큼 당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결국 모르는 사이에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되지요. 제가 만난 69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늘 나는 밥은 적게 먹으니 괜찮아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료 차트에 적힌 건 늘어난 혈당 수치와 두꺼워진 약봉지였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하루에 마시는 캔커피 2개와 과일 주스 1잔이 문제였습니다. 단 한 달 동안 이 습관만 줄이자 혈당이 내려가고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단맛이 내 병원비를 키운 줄 몰랐다는 그의 고백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오늘 드신 음식과 음료 속 숨어있는 당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달콤한 맛은 순간의 즐거움을 주지만 결국 병원 침대에서 긴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선택하세요. 디저트는 매일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만 드세요. 설탕 대신 과일, 꿀, 견과류로 달콤함을 채우세요. 이 3가지 작은 선택이 병원비를 줄이고 뇌혈관을 살리는 열쇠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나친 당분 섭취는 혈당을 흔들고 뇌혈관을 파괴하며 병원비를 늘리는 위험한 덫입니다. 오늘부터
당을 줄이는 습관을 실천하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곧 내일의 건강한 뇌와 가벼운 지갑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밤 10시, 11시.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손이 가는 것이 있지요. 라면, 김치, 과자, 젓갈. 대부분 짭짤한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야말로 뇌혈관을 망가뜨리고 병원비를 키우는 가장 은밀한 배신자입니다. 의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늦은 밤에 짠 음식을 섭취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몸은 자야 하는데 소금이 들어오면 혈액량을 늘리고 심장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뇌혈관이 압력을 받아 터질 위험이 커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뇌출혈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밤 시간대의 짠 음식 습관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60세 이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밤 9시 이후에 짠 음식을 자주 먹는 그룹은 뇌졸중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저녁 식사를 일찍 소금 섭취를 줄인 그룹은 혈압이 안정되고 병원 진료 횟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작은 식습관 차이가 병원비 지출의 크기를 갈랐던 것입니다. 조금 독특한 예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어촌 마을은 전통적으로 염장 생선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최근 젊은 세대가 신선한 생선으로 식단을 바꾸자 그 마을의 뇌졸중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짠 음식이 생활 습관이 되면 세대를 걸쳐 건강을 해친다는 뼈아픈 교훈이죠.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소금은 생명 유지에 필수다. 지나치게 줄이면 전해질 불균형이 온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당함을 넘는 습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소금 섭취를 아프기 이하로 권고하지만 실제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그 2배에 가깝습니다. 특히 늦은 밤 라면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의 70%가 들어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진료했던 71세 남성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늘 나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니 괜찮다고 자신하셨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라면을 즐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치솟아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내가 라면 값으로 병원비를 냈구나 라며 크게 후회했습니다. 여러분께도 묻겠습니다. 오늘 밤 과연 라면을 끓일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건강을 위해 물 한 잔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이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비와 생명까지 걸린 중대한 결단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은 늦지 않게 오후 요geb시 전에 끝내세요. 간식이 땡길 때는 오이나 방울토마토 같은 신선한 채소를 드세요. 국이나 찌개는 국물이 아니라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이렇게 3가지만 지켜도 늦은 밤 짠 음식의 배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늦은 밤 짠 음식은 혈압을 흔들고 뇌혈관을 압박하며 병원비를 늘리는 조용한 적입니다. 오늘부터 이 습관만 끊어도 내일 아침의 뇌혈관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밥상에 앉고 TV 앞에 앉고 식사 후 다시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움직임이 줄면서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고 병원비를 불리는 생활 습관입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다리에 혈액이 고입니다. 이로 인해 혈전 피떡이 생기고 그것이 뇌혈관으로 올라가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심장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되고 혈압은 조금씩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약값과 검사비,
병원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5년간 조사했더니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던 그룹은 심혈관 질환으로 입원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같은 연령대라도 30분마다 일어나 가볍게 움직인 그룹은 병원 방문 횟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곧 병원비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조금은 독특한 사례도 있습니다. 쿠바의 일부 농촌 마을에서는 TV보다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작은 생활 습관 덕분에 어르신들이 하루에 평균 2시간 이상 더 움직이고 병원비 지출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곧 약이고 활동이 곧 예방인 셈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는 앉아있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운동량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루 1시간 격렬한 운동을 한다면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도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층은 대개 격렬한 운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고 자주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인 해답이 됩니다. 제가 만난 67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무릎이 아파서 잘 못 움직인다며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순환 문제가 생겨 다리가 붓고 혈압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0분마다 일어나 집 안이라도 한 바퀴 걸어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붓기가 줄고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약도 줄였고 무엇보다 병원에 갈 일이 줄어 너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까? TV 앞에서 3시간 앉아 있었다면 그만큼 혈관은 고통을 받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30분마다 일어나 팔과 다리를 가볍게 풀어준다면 뇌혈관은 회복의 시간을 얻습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알람을 맞추고 30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전화 통화는 앉아서 하지 말고 걸으면서 하세요. TV 광고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이 작은 습관이 혈액을 흐르게 하고 뇌혈관을 지키며 병원비를 줄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앉아만 있는 생활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적입니다. 오늘부터 일어나 움직이는 작은 결심이 내일의 건강과 가벼운 병원비를 약속해 줄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게 무엇입니까? 봉지에 담긴 과자, 캔에 들어있는 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는 즉석 식품들. 간편하고 맛있지요. 하지만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이 가공식품들이야말로 조용히 혈관을 해치고 병원비를 키우는 큰 함정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미 확립된 사실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에는 대개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과다한 나트륨, 그리고 각종 첨가물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병원비 청구서를 미리 준비하는 음식이 되는 셈이지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1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가공식품 섭취 비율이 10% 늘어날 때마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2% 높아졌습니다.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병원비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조금은 특이한 사례도 있습니다. 브라질의 한 대도시에서는 가공식품 소비가 급격히 늘면서 청년층에서도 고혈압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반면 인근 시골 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직접 조리한 음식을 먹는 덕분에 같은 연령대의 혈관 질환 비율이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편리함을 좋은 한 끼가
결국 평생의 병원비를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가공식품도 영양 강화를 통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시리얼이나 영양 강화 제품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추가해 판매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집어드는 가공식품 대부분은 소금, 설탕, 기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강화된 영양은 포장지 앞면에 크게 쓰여 있지만 뒤쪽 작은 글씨에는 숨어있는 위험이 가득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 여성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나는 요리를 잘 못해서 간단한 걸로 때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햄, 소시지, 컵라면, 냉동피자가 식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결국 혈압이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치솟았습니다. 제가 매일 중 한 끼만이라도 직접 끓인 된장국과 채소를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단 2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병원 진료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드신 음식 중 몇 가지가 포장지에서 나온 것이었나요? 편리함은 잠깐이지만 그 대가는 길고 무겁습니다. 실천 방법은 단순합니다. 장을 볼 때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와 제철 과일을 고르세요. 반찬이 귀찮을 땐 삶은 달걀, 두부, 생선구이처럼 간단한 자연식으로 대체하세요. 포장지 뒷면의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렇게 3가지만 지켜도 가공식품의 함정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심코 집어드는 가공식품은 혈관을 막고 염증을 키우며 병원비를 늘리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오늘부터 식탁을 조금만 바꾸면 내일의 병원비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작은 습관을 지켰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병원 대기실 대신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약봉지 대신 손주에게 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습관이 주는 자유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병원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노년기 질환의 70%는 생활습관 변화만으로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다시 걸을 힘, 다시 웃을 시간, 다시 사랑할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유럽의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매일 물 한 잔, 단백질 아침, 10분 걷기를 실천했을 때 단 4주 만에 평균 병원비가 40% 줄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가장 큰 보험이라는 결론을 남긴 연구였습니다. 조금은 따뜻한 사례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늘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던 분이었는데 생활 습관을 바꾼 뒤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마시고 계란과 두부를 챙기고 하루에 15분 걷는 것뿐이었습니다. 2달 뒤 그녀는 병원 대신 시장에 가서 손주 옷을 사는 시간이 늘었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병원비가 줄어든 것보다 더 값진 자유를 얻은 것이지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습관만으로 모든 병을 막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누구나 약이 필요할 때가 있고 검진과 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습관이 약의 효과를 높이고 병원 관리를 줄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2가지는 대립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합니다. 여러분께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일까요? 손주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체력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독립일까요?
그 모든 자유가 습관에서 출발합니다. 실천 방법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물 한 잔으로 혈관을 깨우고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며 저녁에는 가볍고 황금 같은 음식을 선택하고 당과 소금, 가공식품의 함정을 피하는 것. 이 4가지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은 병원 대신 공원으로, 약값 대신 여행 경비로, 턴시 두려움 대신 희망으로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습관이란 단순히 병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유를 되찾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달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내일은 더 가볍고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주를 바라보는 대신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모습. 약 봉지를 들고 집에 들어오는 대신 장바구니 가득 채소와 과일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 이것이 바로 다시 걷고 다시 웃는 삶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신체 기능이 회복되고 기분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 6주간 생활 습관 교정을 받은 그룹은 우울감이 절반으로 줄고 걷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좋아지면서 병원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령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걷기와 단백질 식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니 병원 재입원율이 30%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과 웃음을 되찾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특별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남성 환자분은 늘 어두운 표정으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어느 것 하나 안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내와 함께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물 한 잔, 단백질 아침, 하루 15분 걷기. 2달 뒤 그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병원보다 시장에 더 자주 가요. 아내와 손잡고 걷는 길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 그의 미소는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였습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웃음과 행복을 강조하는 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 기능을 높이며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결국 웃음은 약값을 줄이고 병원 문턱을 멀리하게 만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배꼽 잡고 웃어보셨습니까? 손주와 함께한 놀이에서, 오래된 친구와 나눈 이야기에서, 아니면 단순히 거울 속 활짝 웃는 자신을 보면서라도 웃음은 곧 건강입니다. 다시 걷고 다시 웃는 삶을 위한 3가지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몸을 움직이세요. 걷기는 가장 값싼 약입니다. 식탁을 바꾸세요. 단백질과 채소로 채운 한 끼가 약보다 강력합니다. 마음을 여세요. 웃음을 나누고 대화를 이어가세요. 이 3가지가 어우러질 때 여러분은 다시 걷고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걸을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삶이 진짜 건강입니다. 작은 습관을 지키면 여러분은 내일도 손주와 함께 걷고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달 동안 병원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뇌혈관을 지키며 삶을 다시 빛나게 할 수 있는 여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아침 물 한 잔, 단백질 아침, 하루 10분 걷기, 저녁에 황금 음식 선택, 그리고 당분 소금 가공식품을 피하는 실천들.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결심이 아닙니다. 함께 시작하는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일 때 쉽게 포기하지만 함께할 때 꾸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이 혼자 할 때는 일주일도 못 가던 습관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할 때는 몇 달, 몇 년씩 이어졌습니다. 결국 건강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학계에서도 이를 강조합니다. 사회적 지지와 공동체 참여가 노년기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약물이나 치료 못지않게 큽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생활습관 교정 프로그램에 가족이 함께 참여한 그룹이 단독으로 참여한 그룹보다 혈압 조절과 약물 감량에서 2배 이상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된 것이죠. 조금은 감동적인 사례도 나눠드리겠습니다. 80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병원비 걱정에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아내와 함께 한 달만 함께 해보자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둘이서 매일 아침 물을 마시고 계란과 두부를 나눠 먹고 저녁마다 골목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한 달 뒤 혈압은 내려가고 당 수치는 안정되었으며 병원비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서로에게 우리 아직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웃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이 도전에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아침 물 한 잔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1분 걷기 도전합니다. 이런 작은 다짐들이 모여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선택이고 자유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단 한 달만 해보십시오. 병원비는 줄고 근육은 살아나며 웃음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습관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